개방형 코 수술, 비개방형 코 수술. 도대체 뭐가 더 나은 선택인지 잘 모르시겠죠? 비용 차이는 많이 나나요? 이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개방이 수술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마치 장점인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비용 차이가 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DR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요즘에는 눈 성형만큼 코 성형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 개방형 코 수술하고 비개방형 코 수술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딱 짚어드립니다. 솔직히 비개방형 코 수술에 끌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코 수술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 참 고민할 거리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방형 코 수술과 비개방형 코 수술 둘 간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겠죠. 개방형은 코의 비주에 절개선을 가해서 피부를 전체적으로 들어 올리고 코 안의 연골 구조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면서 교정하는 방법이죠. 비개방형은 절개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콧구멍 안쪽으로 절개선을 가하고 비주 쪽에 절개선을 만들지 않고선 수술하는 것입니다. 일단 코 수술 후에 눈에 보일 수 있는 흉터는 아무래도 비주 쪽이다 보니까 비주 흉터가 없는 수술을 개방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비개방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마치 더 난이도가 있고 더 좋은 수술 방법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환자분들께서 현혹될 만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럼 두 수술법의 차이를 아셨으니까 제대로 된 장단점을 알아야겠죠. 일단 개방형의 장점은 코 안의 내부 구조, 비중격 부위까지 명확하게 시야가 확보가 되죠. 모든 술기를 깔끔하고 정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술기는 당연히 수술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충분한 시야 속에서만 진행이 가능한 점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복잡하고 정확한 술기가 진행되려면 개방형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좋겠죠. 비주 쪽에 흉터가 생긴다는 점, 그것 빼고는 모두가 다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개방형의 장점은 비주 흉터가 없다는 점이죠. 회복기간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동일 술기가 들어가게 되면 수술 범위는 개방이나 비개방이나 똑같아요. 만약 회복기간이 짧은 비개방 술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일반적인 코 수술 방법이 아니라 더 간단하지만 여러 변수가 많은 초보적인 술기인 연골 주입술과 같은 아예 다른 술기가 적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개방형의 가장 큰 문제는 코 수술에 엄청나게 숙련된 술자여야만 제대로 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실수를 해서 코 안의 정상 구조를 망가뜨리거나 연골의 배열을 대칭적으로 하지 못해서 틀어진 느낌의 변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죠. 비개방으로 수술 받으시고 재수술하시는 분들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흔하게 발견됩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숙련된 술자라고 할지라도 비개방으로 접근 가능한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주나 비익연골 위치에 진행되는 특정 술기의 경우에는 접근이 어렵거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술기를 완벽하게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술기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편이죠. 특히 동양 사람들은 피부가 두꺼워서 안 그래도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여러 인대 구조들을 분리해가면서 수술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피부가 안 늘어나면 시야 확보는 당연히 더 어렵겠죠. 이렇게 둘의 장단점만 들어도 어떤 술기가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낼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비개방형으로 수술하시고 모양의 변형이 오거나 만족을 못하셔서 저희 병원에서 개방형 코수술 방법으로 재수술을 진행하신 케이스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코끝이 옆으로 좀 돌아갔죠. 들어가 보면 지지구조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연골 배열도 삐뚤게 잘못되어 있고 거기에 비중격을 쓰긴 썼지만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서 약한 지지력에 위치도 부적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부족한 지지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코끝에 귀연골을 얹어놨단 말이죠. 당연히 한쪽으로 틀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틀어지고 코끝이 떨어지는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었는데 또 이걸 맞춰보겠다고 한쪽 콧볼 축소까지 감행했어요. 이게 맞아지겠냐 말이죠. 비절개로 흉터 좀 줄여보려다가 오히려 재수술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늑연골을 사용해서 제대로 지지구조를 만들고 연골을 예쁘게 재배치해드렸죠. 그 결과 직접 비교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보형물의 귀연골만 비개방 형식으로 콧대까지 쭉 밀어 넣었죠. 그 결과는 중심축이 안 맞게 삐뚤은 형태로 보형물이 들어가고 코끝이 떨어지는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코가 제대로 높아지기나 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낮은 느낌 이렇게 그대로고
코끝이 떨어지니까 콧대 코끝 밸런스도 안 맞고 뭔가 한 듯 만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병원에서 늑연고를 사용해서 제대로 지지구조 만들고 연고를 예쁘게 재배치해드렸죠. 중안면이 꺼져 있으시기 때문에 귀족 수술도 늑연골로 같이 진행하면서 충분히 높여드리니까 아주 세련되고 예쁘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변화되셨죠. 그 결과 직접 비교해보시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형물의 귀연골만 비개방 형식으로 콧대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재수술을 하다 보면 특정 병원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재수술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 방법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도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중심축이 안 맞게 보형물이 들어갔고 코끝이 떨어지는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코끝에 귀연골을 얻는다고 코끝 떨어짐이 예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떨어질 거 대비해서 더 높인다고요? 아니죠. 오히려 틀어지는 변형까지 동반됩니다. 코가 제대로 높아지지 않았으니 낮은 느낌도 그대로고 코끝이 떨어지니까 모양도 안 살죠. 뭔가 아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병원에서 늑연고를 사용해서 제대로 지지구조를 만들고 연고를 예쁘게 재배치해드렸습니다. 오똑하고 예쁘면서도 자연스럽게 변화된 느낌, 그 결과 직접 비교해보시죠. 원장님, 비개방, 개방 둘 중 어떤 수술이 더 아파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주절개선이 통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 불편한 게 있긴 하겠죠. 피부절개선은 안 녹는 봉합사로 봉합해야지 흉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밥을 빼러 한번 들르셔야겠죠. 비용 차이는 많이 나나요? 이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개방이 수술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마치 장점인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비용 차이가 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절개선의 여부 차이일 뿐이지 동일한 술기가 적용된다면 비용은 동일해야겠죠. 아니, 오히려 개방형 술기에서 더 많은 술기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개방은 더 저렴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방형으로 할 시 흉터 오래 가나요? 흉터가 생각보다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흉터를 보려면 밑에서 올려봐야 되죠. 비주 가장 좁은 부위에 절개선을 가하면서 인버티드 V나 W 모양으로 절개선을 가하게 되면 생각보다 흉터가 찾아봐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재수술할 때 기존 절개선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가까이서 자세히 봐야지만 보이지 사실 저도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체질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아래쪽의 경우에는 그림자 지는 부위라서 그쪽을 유심히 지켜보는 일이 쉽게 벌어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 수술을 결정할 때는 잘못된 내용이나 마케팅적인 요소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진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